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대 이슈와 진실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유기현입니다. 주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주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잘 지냈고요. 추운 날씨인데 조금 풀어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겨울이 좋습니다. 겨울이 좋아요? 예. 좋습니다. 겨울, 이제, 어쨌든 겨울이 좋아도 봄이 오는데, 예. 우리 국민들의 마음,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도 따뜻한 het살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제가 매일 듣는 이슈예요. 네. 저출산 문제. 네. 저출산 국가 부도 위기라는 이슈가 제목인데요. 근데 예. 우리 국민들이 네. 국가 부도 위기를 실감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출산은 자꾸 듣기는 하는데 네. 잔소리같이 들리기도 하고, 예, 저같이 미혼인 사람들은 이거 들을 때마다 저 숨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스트레스도 그렇습니다. 받으시고. 예. 그러게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제 출산의 문제를 걱정을 하는데, 언론에서도 걱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책부서나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서 예.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네네. 오늘부터 시리즈로 몇 편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제목이 참 좋네요. 데이트조차 않는 한국. 네, 자연멸종 향해 가는 중 이렇게 써져 있는데 데이트 안 하면 멸종되나요? 아니죠. 데이트 안 하면 멸종이 하는 건 아니고 네. 예전에 데이트 없이도 결혼했죠. 그냥 이렇게 짝을 지어주고 중매로 결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데이트를 통해야만이 남녀가 교제가 되고 또 연애도 해서 결혼까지 가는데 이 데이트 문제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데이트 자체도 나는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면 다가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풍조가 어떤 풍조냐면 돈이 없고 뭐 3포, 5포, 7포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M포까지 있어요. 뭐 무한대로 포기할 게 많아서 나는 결혼을 못한다. 이게 참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예, 오늘날 너무나 이제 물질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절대화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들이니까. 데이트가 사실 어려워요. 이게 맞는 자기 마음을 줄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근데 데이트를 또 안 해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무겁게 여기고 결혼 없이도 얼마든지 뭐 동거할 수도 있고 그냥 연애 데이트를 많이 해서 파트너를 수시로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파트너 바꾸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참 인간으로 보면 비극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데이트도 안 해야 하니까 당연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당연히 안 태어날 텐데 저희 출산율 그 표 보시면은 지금 출산율이 엄청 뭐 떨어졌다 해갖고 이제 표로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 출산율 표를 이렇게 보니까 50년대 보니까 50년에서 55년 사이에 전 세계 출산율을 보니까 이게 이제 빨간 색깔이 있는 쪽에는 8명 이상까지, 최고는 8명 이상까지 낳은 지역이 아프리카, 이렇게 쭉 중동 지역에 나오잖아요. 한 지역에 편중돼 있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쪽에 이제 이슬람권이니까 상당히 다산 정책을 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요 표가 다음, 최근에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넘어오니까, 그렇게 많이 낳던 지역도 사실은 숫자가 작습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이 있던 것은 아프리카의 일부 특정한 나라이고 전 세계적으로 파란색이 짙어지는 것은 출산율이 거의 1.5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동유럽, 아시아권,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중에서도 일부 지역이 거의 출산율 1.5 이하다.
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럼 거죠.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가 지금 아이를 안 낳는 분위기네요. 네, 많이 안 낳는 거죠. 낳기야 낳죠. 네, 안 낳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도표로 보니까 네네. 다음 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출산율이 나오네요. 전 세계 이 출산율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어요. 예. 그래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1900 확연하게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네. 1960년대랑 지금 네.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 다르네요. 그렇죠. 예. 급격하게 네네. 그냥 포물선이 아래로 이제 예. 내려가죠. 포물선이 아니라 이제 그래프가 네네.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하강으로 쭉 내려오니까 출산율 보통 적정 인구가 유지되면 네. 어느 정도라고 출산율이 어느 정도면 인구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앵커님께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남자 여자 둘이 네네. 결혼하니까 최소한 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2.1, 2.2, 네. 어떤 경우 2.3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어쨌든 2는 넘어야 네. 현상 유지는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재작년이죠. 2017년도에 네네. 1.05명으로 아주 일본보다 낮아지고 떨어졌다가 네. 이제 작년이 2018년도에는 충격적인 보고가 지금 나와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다음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2750년에 한국인은 자연 멸종한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1.0 이하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저런 기사 보면은 숨고 싶어요. 제가 아니 이거는 이제 뭐 꼭 개인의 문제로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뭐 개인이 결혼했냐 안 했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드느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결혼한 사람도 생각이 다를 것이고 미혼자의 생각도 다를 것이고 또 다양한 어떤 연령층에 따라서도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재 2750년 정도 되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멸절하는 것이다. 2750년에요? 네, 완전히 제로로 간다. 현재 이 추세로 가면 저는 좀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매년 인구 통계 조사 이거를 보건복지부 통계청에서 이렇게 쭉 자료를 해서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하는데 매년 3월 말이나 4월 대부분 이제 4월 달에 전년도 통계가 나와요. 인구 사망 통계.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는 너무나 언론에서 막 떠들어요. 너무 심각하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근데 다른 때 보면 별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 혹시 일본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갖고 대처하고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 일본이 지금 이런 사회 현상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걸로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대부분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몇 년 앞서서 겪고 있는데 뭐 예전에 뭐 10년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날 거예요. 몇 년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가 쫓아가는 상황인데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1억 총활약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1억 총활약 플랜.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현재 일본의 인구가 1억 몇 천만 되는데 1억 명 정도까지 유지돼야 현재의 산업과 생산이 유지가 된대요. 근데 1억 아래로 인구가 내려가 버리면 일본은 급격히 이제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이 떨어지니까 최소 인구로 적정이 1억 명인데 1억을 지켜내자. 2050년까지 지켜내자. 그런데 1억을 지키기가 일본이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나요?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이 5천만 남쪽에 대한민국의 이제 인구 5천만 명인데
이 인구가 2750년에 나왔지만 현재 추세로 가면 제로로 가서 인구가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이 문제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이 근데 있는데, 느낌이 네. 뭔가 이렇게 말만 하고 제대로 이렇게 성과는 못 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요란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청와대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뭐 10년 전부터 쭉 봐왔는데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결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봐왔는데 결국에는 회의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정책 장관급들 다 들어와 있지만 전체 회의 한 번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출산율 지표도 안 올라가고 있고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일단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이 심각한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결혼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에 대한 미혼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별로 없고 직접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요즘은 조금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더 많이 액수를 높여라 해주라.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심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무슨 심리 말씀하세요? 결혼의 심리, 출산의 심리. 근데 일반적으로 출산하면 여성들이 어떨까요? 요즘 사회활동 많이 하는데 결혼한 주변에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때요? 애기 많이 낳고 싶어요? 적게 낳고 싶어요? 결혼하면 아주 좋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낳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힘들다. 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주로 하고. 낳더라도 뭐 하나로 그냥 족하라.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심리의 문제예요. 심리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 가치가 훼손되어 있고 이 인류가 지금까지 존속해왔던 결혼제도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출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인식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으로 담벼락이 쳐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제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이제 나중에 이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다룰 텐데 몇 가지만 이제 한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사회에 결혼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결혼이라는 문제를 미혼자를 돕기 위해서 한 15년, 16년 동안 제가 쭉 이제 활동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혼에 있어서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조건이 좋은데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조건과 상관없이 결혼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중간 수준에 서로 잘 맞추고 서로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서로 결혼하는 게 가장 뭐 좋은데 너무 좋은 조건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결혼이 잘 안 되고 또 너무 열악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양쪽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제가 결혼을 못한 미혼 청년들을 이렇게 쭉 도우면서 저 자신도 결혼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가 경제적인 외적인 조건만을 따지면 저도 결혼이 너무 어려웠고 좌절했을 텐데 그래도 저는 결혼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했고 저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기필코 결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 거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고 제가 혼자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절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는 좀 늦게 결혼한 케이스죠.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41살에 결혼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이상으로 연령대에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앵커님이 볼 때 결혼해야 되는데 막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뭐 볼 때 여성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문제 때문에 결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일단은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요. 결혼을 위한 결혼. 그러니까 의무적인 결혼은 아니겠다. 그렇죠. 뭐 물론 거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해도
충분히 바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들이 그렇죠. 많이 있어요. 독신 문화를 권장하거나 독신이 편안한 그런 사회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보면 심리적인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일반 언론 기사에서 접하는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순위는 무조건 경제예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3포, 5포, 7포, M포인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가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하고 좀 열악하더라도 정말 좋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서로 힘을 모아서 뭐 없는 거 콩을 콩 한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뭐 밑바닥부터 같이 시작하겠다. 뭐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래서 결혼하는 미혼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보면 너무나 화려한 결혼만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다 갖추고 집도 장만하고 나서 결혼한다.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화려한 결혼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결혼이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을 텐데 주로 나쁜 점을 많이 부각시켜요. 아,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결혼의 실패자들의 이야기, 또 이혼한 이야기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되고 또 결혼 후에 가정 폭력이나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아,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이제 이런 가정력부터 쭉 심리 내면으로 성장해온 과정에서 영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랑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려 버리면 아예 결혼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나는 결혼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해도 결혼 문턱을 넘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다뤄주고 체계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고요.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도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없이 오히려 그냥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냥 조건만 보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결혼시키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또 위험해요, 나중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사람 만나가지고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안 보고 조건만 맞춰서 했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놀란 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에 관련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없어요.